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야, 인터넷에 이런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고양이들은 혈압을 잴 필요가 없다. 어차피 혈압이 맥스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너무 과흥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혈압을 재도 다 정상 이상인 거야. 고양이에게 동물병원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기한 동물병원에 내원한 우리 실제 고양이들의 영상과 함께 동물병원에 대처하는 고양이들의 유형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얼음형. 고양이들 유형 중에 그래도 한 20% 정도 고양이가 이 얼음형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양이들은 위협을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 중에 3F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인데, 첫 번째, freezing, 완전히 얼어붙는 거. 지금처럼 무섭다, 덜덜덜덜. 또 하나는 flight, 도망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ght, 싸우다. 요 세 가지 중에 기본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프리징 상태에 들어간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패턴을 좀 보면 이 동장 덜그럭 거리는 소리만 나도 안 보입니다. 이 동장에 밀어 넣으려고 하면 안 갈래, 안 들어갈래 막 버티면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병원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이동장 저 끝에 달라붙어가지고 사모님?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친구들 병원 오기 전에 딱 이동장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코를 쏩니다. 쉬를 지렸구나. 대소변을 지리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거품을 물어요. 침을 막 계속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킬로는 회심의 얼음땡, 얼어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을 보이는 경우, 너무 그냥 병원에서 진료나 검사 잘 받아 라고 쉽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전혀 다른 묘격체를 가지고 변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일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로 받을 수 있도록 케어하고 꼭 안정제를 먹여야만 하는 가장 필요한 단계에 들어있다. 근데 수의사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막 무섭게 느껴지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유형, 동물병원 오는 친구들 중에 이 유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와갈래! 와갈래! 일단 울어형입니다. 30%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뭐 병원에 오는 고양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계속해서 울어 제끼는 스타일이죠. 뭐 이 친구들은 참지 않습니다. 소리 공격을 합니다. 초음파를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초음파라는 게 들숨과 날숨, 이 호흡들에 따라서 보이는 뷰가 계속 바뀌는데, 울면 어떻게 되나요? 아우 아우 계속 울면 평소보다 검사하는 시간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이도 힘들어지고 진료하는 수의사도 힘들어지는 의외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진료보면 보호자분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거의 다 끝났어. 다 했어.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를 처음 보시는 보호자라고 하면 지금 닭 잡듯이 뭐하나?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엄청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들은 막 크게 울고 소리를 막 지르지만 또 행동으로 또 표현까지는 잘 못 가요. 진짜 청력 공격만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울다가 집에 갈 때는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킬은 광역도발. 이런 친구들이 병원에 와서 흥분해서 울기 시작하면 그냥 안정돼 있던 다른 고양이들까지 긴장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은 목소리 변조입니다. 목소리 변조가 아니고 목소리 창조라고 해도 돼.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병원에서 처음 내는 거. 거의 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득음을 했다. 병원에서 이렇게 심하게 우는 애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가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간을 살살살살 긁어줘요. 이렇게 돼요. 이게 자꾸 이쪽에 신경이 쓰이거든. 울다가 그래서 이게 1, 2초간의 중간에 포즈를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근데 심장 초음파 같은 걸 봐야 돼. 시간이 꽤 걸려. 그럴 때는 등장합니다. 짜먹는 간식. 중간에 막 초음파 보다가 연락이 와요. 혹시 이 친구 짜먹는 간식 좀 먹이면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소화기계 아니니까 네, 먹으면서 볼게요. 자, 다음은 3번째 유형. 어서 제어를 하란 말이오. 내 팔을 내어드리리다. 바로 선비형 병원 속성형 고양이들인데요. 보호자들
사람들은 우리 집 고양이가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10% 정도의 고양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검사할 때도 그 상태 그대로 병원에 완전히 특화된 고양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 수컷냥인 경우가 많아요. 낯설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따가운 일이 생기기도 하나 보다. 넘길 수 있는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스킬을 좀 살펴보자면 엄친냥. 다른 고양이들이 이 친구들 보면 기가 죽을 거예요, 아마. 검사 같은 걸 잘 받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다른 고양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가끔 머리통을 후드려 패는 적도 본 적이 있어요. 시끄러워 임마, 뭐 이렇게 시끄럽게. 약간 얘네들이 대장냥이 스타일들이거든.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오히려 막 흥분하고 이런 걸 보면 조용히 안 해. 이런 선비형의 고양이 보호자분들은 정말 이미 어깨가 요만큼 올라가 있어요. 수의사들도 다들 알아요. 아, 그 친구 왔어요? 인기 막 엄청 많아요. 약간 그럴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선택받은 고양이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연륜이 좀 느껴져. 그리고 보호자들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얘도 왕년에 장난 아니었어요. 바로 타협형입니다. 대체적으로 7세 미만에는 이런 고양이 없어요. 병원에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지는, 예전에는 울어도 보고 하도 내보고 이랬는데 자꾸 지내다 보니까 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정도로 적응이 된 고양이들입니다. 그 비율이 아주 높지 않아요. 10%라는 거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고양이가 이렇게 변할 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극소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체념을 해요. 체념을 하는데 관우는 이팔 하다가 안 되면 이팔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팔 딱 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팔을 하잖아. 야, 이놈아! 내가 이팔 하라 했지! 이팔 가져라 그랬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 전에 한 번에 잘 알잘깔딱센 맞나요? 알잘깔딱센으로 마무리를 해야 저 양반 젊었을 땐 성질이 있었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스킬로 따지자면 눈빛 교환, 눈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원래 보통 한 10초에 끝날 게 15초가 되잖아요. 눈치 준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입원을 좀 자주 해본 경험들이 생기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골로 다니는 동물병원이 있으면 그 중에 애착이 형성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입원장 앞에서 머리 이렇게 부리고 야, 촉촉한데 한번 만지고 가라. 자, 다섯 번째 유형 한 10%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양펀맨형입니다. 시야도 다 차단하고 안에 펠리웨이도 뿌려주고 정말 만만의 준비를 다 해서 오지만 하악질 기본이고 모기 때려잡는 속도의 펀치 있잖아요. 이렇게 날라옵니다. 제일 서러울 때가 어떤 때냐면 안경 맞고 안경 날아가면 얼굴에 다친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게 오더라고요. 진짜 등에 소름이 쫙 끼쳐요. 이 친구들이 하악질 하거나 갑자기 앞발을 날리면 제가 인턴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친구가 아무리 하악질하고 주먹을 때려도 다치면 얼마나 다치겠어요. 제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1톤의 소가 저한테 달려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고양이가 하악질하고 주먹을 날리는 거에 맹수 같은 느낌을 받아서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스킬은 심플합니다. 쌍욕. 아마 사람이 욕을 하면 거의 김수미 선생님만큼 욕을 막 귀에 때려 박을 거고요. 그리고 양펀치, 쓰리 강냉이. 하지만 안경이 날아갈 때 가장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여섯 번째 유형, 탱탱볼형. 굳이 비율로 따지면 동물병원에 오는 친구들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이 탱탱볼형 고양이들은 실은 거의 순화가 안 된 고양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에서 아파서 구조된 양이들 중에 병원에 딱 들어오면 진짜 그냥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죠. 앞에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면 정말로 벽을 타고 날아다니는 고양이입니다. 또 이 친구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꼭 탱탱볼처럼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담요로 감싸서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몸이 갑자기 포박되니까 엄청나게 막 물어 제낍니다. 자, 근데 이 보호자분도 엄청나게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호자분이 직접 고양이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시잖아요. 정말 파국입니다.
뭐 스킬이라고 하면 이게 스킬이 되나요? 그냥 혼이 쏙 스킬. 스텝과 고양이와 보호자 모두의 혼이 쏙 나가서 다들 영혼이 이제 가출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비명 지르기. 일단 울어 형이 아우 아우 막 이런 울음소리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유형들을 알아봤고요. 이 친구들이 한 85% 정도의 전체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 기타 유형들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너무 편안하게 진료를 잘 받다가 어떤 날은 남자 선생님한테 진료 볼 때는 흥분했다가 여자 선생님한테 진료 볼 때는 되게 편안하게 보고 이런 유형들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 이것만큼은 못 참아. 이건 나의 영린을 건드렸지. 생각보다 되게 얌전하고 타협도 잘하고 이런 친구인데 특정 자세, 팔을 붙잡는 것, 담요로 감싸거나 이런 특정 한두 가지 행동에 절대 참지 않고 탱탱볼처럼 튀어오르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친구들이 난이도가 높아요. 평이한 핸들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스태프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확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 병원에 올 때 긴장하는 거는 기본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보호자들이 이동장 교육 그리고 병원에 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원칙 지키기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우리 수의사와 스태프들이 고양이 친화형 진료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 집 고양이는 어떤 유형에 포함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의견 나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